20억 줄 테니까 이혼해줘. 그냥 돈 받고 조용히 나가면 안 되겠어?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전주 서학동에서 20년째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명숙입니다. 25에 시집와서 30년을 한 남자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거든요. 저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전주 서학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곰탕집 명숙식당에서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장명숙은 25살에 시집와서 30년을 이 골목에서 살았죠. 처음엔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어느새 동네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곰탕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가게 2개를 사서 확장까지 하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죠. 명숙이 큰 솥에 사골을 넣고 센 불을 올리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20년 전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왔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70 넘은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십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그럼 안 와? 우리 사장님 손맛이 최고인데. 명숙은 웃으며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올려줍니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죠. 가게 한쪽 벽에는 손글씨로 쓴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추억의 곰탕 7,000원이라는 글씨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지만 명숙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명숙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한기태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70살인 기태는 큰 무역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골프와 친구 모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장사는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하면서도 가게 등기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죠. 명숙이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동안 기태는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전엔 골프 연습장에 가고 오후엔 동창들과 술을 마시곤 하죠. 저녁이 되면 명숙은 시장 상인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입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은 피로가 쌓이지만 이런 시간이 좋습니다. 명숙아,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가게도 꾸리고.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살아온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평생이 걸렸지. 내 손으로 지킨 집과 가게, 그리고 사람들. 25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도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면서 틈틈이 용돈벌이를 했죠. 처음엔 김밥을 싸서 팔았고 그 다음엔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이 자리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죠. 그때 시댁에 큰 빚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업 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바람에 집까지 날릴 뻔했어요. 명숙은 친정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1억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지키고 가게를 차렸죠. 아버지, 꼭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꼭. 그때의 마음을 기태는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저 아내가 장사를 잘해서 집안이 안정됐다고만 생각하겠죠.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지만 최근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태의 휴대폰이 자주 잠겨 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예전엔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는데 요즘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기태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사라집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죠. 전화가 오면 잠깐만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누구야? 그냥 친구. 대답은 짧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명숙의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어느 날 밤 기태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대맡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숙은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 내일 만나요. 발신자는 수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숙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명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일을 하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다만 기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요즘 바쁘시네요. 응, 친구들 만날 일이 좀 많아서. 기태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 없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 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명숙은 느끼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태를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골프채를 닦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숙이 물으니까 기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20억 줄게. 서로 편해지자고. 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이라는 큰 숫자에 놀라기보다는 기태가 선택한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리, 편해지자. 마치 오래된 물건을 처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돈이야? 20억이 어디서 나와요? 적금 든 것도 있고 지인들이 좀 도와주기로 했어. 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명숙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건 금방 티가 나죠. 명숙의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해졌습니다. 이혼값을 흥정하네. 근데 왜 지금일까? 내가 당신 속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여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이에 뭔 문제라도 있었나요? 문제는 없어. 그냥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서로 자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기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서 왜 20억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걸까요? 명숙은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기태는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명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구청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50대 후반의 공무원으로 동네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어요. 언니, 우리 동네 재개발 얘기 진짜예요? 명숙아, 너 그것도 몰랐어? 곧 보상고시 뜬대. 특히 내 가게 쪽 상가 라인 보상 크다던데. 정자의 대답에 명숙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래서 기태가 갑자기 20억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 가게 자리가 상가 중심가라서 적어도 50억은 넘을 거라던데. 주차장까지 하면 평수가 꽤 되고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전화를 끊은 뒤 명숙은 가만히 앉아 계산해 봤습니다. 50억 넘는 보상금에서 20억을 준다는 건 자신은 30억 정도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언뜻 보면 관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명숙과 기태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대부분 명숙 몫이었어요. 20년 전 시댁빚을 갚느라 친정 아버지에게 빌린 1억, 그리고 명숙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 가게를 키운 것까지. 이 사람이 지금 내 돈으로 산 가게 보상금을 가지고 이용값을 흥정하고 있네. 명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증거와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이혼 문제로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은 깜짝 놀랐지만 바로 명함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여기 유나 변호사님한테 가봐. 이런 일 전문이야. 다음 날 명숙은 유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로 차분하고 믿음직해 보였어요.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서 금액을 제시했다는 거죠? 네, 20억을 준다고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재개발 보상금이 50억 넘게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하셨고요? 네, 구청 직원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혼은 협의 아니면 조정, 그것도 안 되면 소송인데요. 남편이 유책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청구한 이혼 소송은 각하될 수 있어요. 일단 재산 처분 금지가 처분부터 신청해야겠네요. 보상금이나 계좌 동결이 필요해요.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처분 시도가 있다면 더욱 쉬워져요. 명숙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태는 또다시 20억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생각해봤어? 20억이면 내가 혼자 살기에도 충분하잖아. 내가 보상금 나오면 내 지분 챙겨줄게. 그러니까 서류에만 도장 찍으면 돼. 명숙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여보, 그 돈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혼 안 할래요.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20억도 부족하다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 게 많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기태는 명숙과 말을 섞지 않았고 명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으니까요. 웃었지만 이건 전쟁 선언이었어.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기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등본이랑 거래 내역 전부 뽑아주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자 명숙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가게 등기는 기태와 공동 명의였지만 실제 자금 출처를 보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명숙은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시댁 빚을 갚느라 친정 아버지에게 빌린 1억 원의 차용증과 입출금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때 그 돈이 결정적인 종잣돈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서류가 쓸모가 있네요. 명숙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윤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선생님, 법정에서 싸우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윤아는 명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재산 형성에 부인분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일단 재산 처분 금지가 처분부터 신청하죠. 보상금이랑 계좌 동결이 급선무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남편이 유책이면 본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어요. 먼저 재산 처분 금지가 처분부터 신청하죠. 보상금, 계좌 동결 필요해요. 그날 저녁 명숙이 집에 돌아오자 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명수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20억이면 정말 많은 거야. 내가 보상금 나오면 내 집은 정확히 챙겨줄게. 그러니까 협조 좀 해. 명숙은 이번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 돈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혼 안 해요. 기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아깝다는 거야?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억울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명숙은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진짜 모른다고 하세요? 기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수연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건 그냥 친구야. 친구가 밤늦게 오빠 내일 만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요. 친구가 너 내 핸드폰을 봤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떠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바람 피우는 게 중요하지. 기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뭐야? 나는 그냥 뭐예요? 그냥 다른 여자랑 만나고 다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혼하자고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억을 줘서라도 헤어지자고 해요? 기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태는 명숙과 말을 섞지 않았고 명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뒤 명숙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길게 손톱을 칠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사모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수연이라고 하는데요. 사모님 바쁘실 텐데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해 주시죠? 명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기태와 바람 피우는 수연이었던 거예요. 누구시길래 남의 집 이혼에 관여해요? 기태 오빠. 아니, 기태 부장님 지인이에요. 수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승리감에 찬 곡선이었어요. 지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장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요. 사모님도 20억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명숙의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고생한다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집 부부 문제에 끼어들어요? 당신이 뭔데?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부장님이 빨리 자유로워지셨으면 해서. 자유로워지다니요? 혹시 당신들 결혼 준비라도 하고 있어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남의 남편 꼬드겨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주제에.
사모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심해요? 이것보다 더 심한 말할 수도 있는데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이 시끄러워지자 단골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찾아온 분이 계셔서요. 명숙은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사모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명숙이 소리를 지르자 수연은 당황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집에 돌아오자 기태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팝업이 떴습니다. 명숙이 우연히 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상가 준공 전 협의 끝났어요.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볼게요. 명숙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혼을 값으로 사려는 이유, 재개발 보상금, 그리고 그 여자와의 재혼 계획까지 이제 확실해졌네. 명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기태는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수연과 재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울 시간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기태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이혼을 거부한 뒤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예전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골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은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재개발 보상 관련 협의서였는데 기태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기태가 혼자서 보상금 수령 권한을 갖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명숙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곰탕지법인 계좌에는 정체 모를 이체가 계속 이어졌어요. 명숙이 확인해 보니 기태가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명숙이 통장을 들고 따지자 기태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이요? 이 가게 돈이 언제부터 당신 돈이었어요? 가게 등기가 공동명의잖아. 내가 절반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공동명의라고 다 반반인 줄 아세요? 돈 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기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 지금 와서 뭐해?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야. 명숙은 기가 막혔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보상금 수령 계좌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요? 제가 그런 요청한 적 없는데요. 남편분이 요청하셨는데요. 사모님 동의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명숙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태가 명숙의 인감을 도용해서 동의서를 위조한 거였어요. 이건 제 도장이 아니에요. 위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명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태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여보, 제 인감 도장 어디 있어요? 몰라. 내가 알아서 찾아.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당신이 제 동의 없이 계좌 변경하려고 했다고요.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뻔뻔해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이혼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거지. 이혼한다고 누가 그래요? 제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돼. 내가 소송 걸 거니까. 소송이요? 좋아요. 한번 해봐요. 누가 이기나?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기태는 아예 명숙과 말을 섞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였어요. 어느 날 오후 명숙이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대 앞에 서서 마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머, 사모님 오셨네요? 수연이 길게 칠한 손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태 오빠가 가게 좀 봐달라고 해서요. 명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봐달라고요? 당신이? 네, 어차피 곧 저희가 운영할 거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수연이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모르세요? 기태 오빠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도 저희가 새로 시작할 거라고요. 명숙의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해요? 기태 오빠가 그러는데요. 이혼 성사되면 이 가게는 당연히 오빠 몫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더 들어보죠. 수연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보상금도 받고 가게도 새로 차리고 저희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했어요. 사모님은 20억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네, 기태 오빠 말로는 사모님이 돈만 받으면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했는데 명숙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돈 받고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20억이면. 20억요? 웃기네. 제가 3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걸 20억에 팔라고요? 30년이라고 해봤자 가게 운영한 거 아니에요?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가게 운영이라고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돈으로 시작했는지, 누가 키워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똑바로 봐요. 이 가게는 제가 제 손으로 키운 거예요. 그때 가게 안쪽에서 단골 손님 선희가 다가왔어요. 선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연을 노려봤어요. 사장님, 이 사람 또 왔네요? 응, 조금 있으면 갈 거야. 선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가게에서. 저는 그냥 뭐예요? 남의 남편 꼬드기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는 얘기죠.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명숙이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세요. 수연이 나간 뒤 선희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저 여자가 서랍에서 뭔가 찍어가는 거. 뭐라고? 아까 사장님 안 계실 때 계산대 서랍 열고 도장 같은 거 찍어갔어요. 수상해서 동영상으로 찍어뒀거든요.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태와 수연이 공모해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훔쳐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선희야, 그 동영상 지우지 마. 중요한 증거야. 그날 밤 명숙은 확신했습니다. 울 시간은 정말 끝났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보상고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명숙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명숙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안 열리지? 몇 번 시도해봐도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명수가 오늘 오후에 열쇠 바꾸는 사람들 왔더라. 네, 열쇠를 바꿨다고요? 응, 남편이 시킨 것 같던데. 명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태가 집 열쇠를 바꿔버린 거였어요.
3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기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서류만 남겨둘 테니까 빨리 도장 찍고 나가. 여보, 농담이죠? 제가 왜 집에 못 들어가요? 농담 아니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미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하는 짓이야. 20억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명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고집이요? 제가 언제 고집을 부렸어요? 안 그러면 뭐야? 돈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뭘 더 원하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중이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의? 20억 주는 게 예의 아니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세요?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고 저를 속이고 이런 게 잘못이 아니에요? 기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재산은 원래 내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수연이랑은 뭐예요? 수연이는 그냥 지인이야.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지인이 결혼식장을 알아본다고 했나요? 기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카톡 메시지 봤어요.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했던데요. 그건 뭐예요? 지인이 왜 결혼식장을 알아봐요? 기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야. 내가 싫다고 해도 소송 걸 거니까. 좋아요. 소송 걸어보세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숙은 빗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찜질방에 몸을 맡겼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나온 신세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명숙은 시장 상인의 카톡방을 확인했어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 곧 재혼한대. 보상금 때문에 이혼한다던데? 보상금은 남편 몫이라며? 아내는 20억 받고 나간다던데. 명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기태와 수연이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명숙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가게뿐이었나? 아니지. 사람, 시간, 증거까지. 명숙은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것,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를 키운 것, 시댁빚을 갚느라 친정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린 것, 그리고 20년 동안 가게를 일궈온 것까지. 내가 바보였나?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 몫을 챙겼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윤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집 열쇠를 바꿔서 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오세요. 긴급하게 대응해야겠네요. 윤아 사무실에 도착한 명숙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주거권 침해죠.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물론이죠. 그리고 인감도장 도용건도 형사 고발해야겠어요. 그때 명숙의 핸드폰으로 선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그 여자가 또 왔는데 이번엔 가게 문을 바꾸려고 해요. 명숙은 유나와 함께 급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수연과 자물쇠 교체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명숙이 소리치자 수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 바꾸는 거예요. 기태 오빠 지시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허락이 필요해요? 어차피 기태 오빠 가게인데. 유나가 나섰습니다. 저는 장명숙 씨의 변호사 유나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타인 재산에 손을 대고 계시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혼 소송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리고 인감도장 도용건으로 형사 고발도 준비 중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나가 선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영상 증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당신이 무단으로 인감도장을 가져간 장면 말이에요. 수연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기태 오빠가 시킨 거예요. 공범이라는 뜻이네요. 수연이 급히 자물쇠 교체업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안 할게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태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재개발 보상금, 수연과의 재혼 계획,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그날 저녁 명숙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울 시간 끝. 내 차례다.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명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유나와 함께 명숙은 체계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명숙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네요. 유나가 감탄하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친정 아버지 차용증, 시댁 채무 변제 내역, 가게 운영 수익 기록까지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보상금의 실질 기여도는 명숙 씨 쪽이 압도적이에요. 남편의 불륜 정황과 재산 도피 시도까지 있으니 승산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형사 고소였습니다. 인감도장 무단 사용과 위임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태와 수연을 동시에 고발했어요. 선희 씨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죠.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처분금지가 처분이 인용된 거였어요. 보상금과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기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는 명숙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가처분이 뭐야? 법원에서 정한 거예요. 당신이 멋대로 재산 처분하지 못하게요. 미쳤어? 내 돈을 내가 못 쓰게 한다고? 내 돈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법원에서 다 확인했거든요. 기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잖아. 공동명의라고 다 반반은 아니에요. 실제 기여도를 따지는 거죠. 기여도라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건데?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돈을 벌어왔어요? 퇴직금 받기 전까지는 월급쟁이였잖아요. 그래도 가장 역할을 했잖아. 가장 역할요? 집안 빛날 때는 어디 계셨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위기 넘겼으면서
기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나는 포기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나. 전화가 끊어진 뒤 기태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며칠 뒤 명숙이 가게에 가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에 기태가 와서 돌을 던진 거였습니다. 명숙은 바로 유나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재물 손괴까지 추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태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명숙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명숙 씨죠? 빚 언제 갚을 거예요? 네. 무슨 빚이요? 한기태 씨가 보증 서줬는데 못 갚아서 부인분한테 연락하라고 하던데요. 명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기태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보증과 무관합니다. 그럼 남편분한테 연락해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기태가 명숙을 괴롭히려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또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아줌마들과 함께 왔어요. 사모님, 이분들이 기태 오빠 채권자분들이에요. 채권자요? 수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태 오빠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는데 사모님이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남의 빚을 갚아요? 부부 공동 채무 아니에요? 공동 채무라는 증거 있어요? 아줌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기태한테 받으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에이, 부부가 이럴 수가 있어? 명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사기 당하고 계신 거예요. 수연이가 당신들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수연이 발끈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진짜 채권자분들이에요. 그럼 차용증이나 계약서 있어요? 아줌마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말로만.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이라니요. 이게 협박 아니고 뭐예요? 가짜 채권자들 데려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짜라고요? 증거 있어요? 명숙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거니까 계속 떠들어 보세요. 아줌마들이 당황해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수연 혼자 남았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20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고요? 당신이 뭘 알아요? 기태 오빠가 그러는데 사모님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명숙이 폭발했습니다. 욕심이 많다고요? 내 것 지키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도 20억이면. 당신은 정말 모르는군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수연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생이라고 해봤자 가게 운영한 거 아니에요? 가게 운영이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집와서 30년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키우고 시댁빚 갚느라 친정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돈 빌리고 그건 그리고 2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이 가게 지켜왔어요. 그게 그냥 가게 운영인 줄 알아요?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태 오빠도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명숙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명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기태와 수연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야. 시간이고 정성이고 사람들이야. 그걸 20억에 팔라고? 웃기지도 않아. 기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명숙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한 그날, 수연이 또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수연 뒤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박 부장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어요. 명숙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남편분과 의견 차이가 있으신가요? 의견 차이라니요? 박 부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기태 씨가 단독 수령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냈거든요. 부인분 동의서도 첨부해서요. 명숙은 그 동의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명숙이 찍은 게 아니었어요. 이거 가짜예요.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가짜라고요? 박 부장이 당황했습니다. 네, 위조된 거예요.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기태 오빠랑 같이 오셔서 명숙이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 사람이랑 같이 와서 그런 걸 했어요? 박 부장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위조된 거라고 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고라니요. 그럴 필요까지야. 필요 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박 부장이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일단 조합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조 의혹이 있으면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네요. 박 부장이 나간 뒤 수연이 명숙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기태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모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명숙이 폭발했습니다. 고집이요? 내 것 지키는 게 고집이에요? 하지만 이혼은 어차피 할 거잖아요. 돈만 받고 깔끔하게 끝내면 안 돼요? 어차피 할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기태 오빠가 사모님이 결국 포기할 거라고. 포기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돈만 주면 꼬리 흔들고 따라올 거라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3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봤겠죠. 명숙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나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날 저녁 기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너 왜 조합에서 난리를 쳐? 난리요? 위조 서류 신고하는 게 난리예요? 위조 서류라니. 너 동의한 거잖아. 언제요?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기태가 비틀거리며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아니 지난달에. 어쨌든 내가 동의했어. 취했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쟁이 맞잖아요.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고 서류 위조하고. 기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연이랑은 그냥 친구 사이야. 친구가 결혼식장을 알아봐요? 그건 뭐예요? 또 거짓말할 거예요?
기태는 할 말이 없어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혼할 거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요. 누가 이기나? 다음날 명숙은 유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감 도장 무단 사용,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죠? 남편 한기태와 수연입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한가요? 네, 동영상 증거도 있고 위조 서류도 있어요. 며칠 뒤 기태와 수연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사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취하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저도 기태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오빠가 사모님이 동의했다고 해서. 속았다고요? 그럼 인감 도장은 왜 훔쳐갔어요? 그것도 오빠가 시킨 거예요.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다 그 사람 탓이네요? 당신은 피해자고. 정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 죄가 없나요? 남의 도장 가져가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 전과자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절대 안 해줘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법정에서 모든 걸 결판내자. 드디어 이혼 소송 첫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유나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기태와 수연이 보였습니다. 기태는 평소에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 조사 때문에 위축된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유나가 격려해줬지만 명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였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한기태 대 장명숙 이혼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태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한기태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산은 공정하게 분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나가 반박했습니다. 피고 장명숙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거부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입니다. 재판장이 기태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기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자유로워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기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생활 패턴이 다르고 가치관이 맞지 않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피고 측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나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은 원고의 불륜입니다. 수연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륜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원고는 착석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와 수연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볼게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카톡 대화가 나타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수연 씨가 원고의 부인에게 직접 와서 기태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라고 말한 증언입니다.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원고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이혼을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기태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연이와는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하셨는데 결혼식장을 알아본다는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른 친구 결혼식장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유나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해명과 달리 수연 씨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와서 기태 오빠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수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도 저희가 새로 시작할 거라고요. 기태가 당황해서 변호사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죠. 기태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부동산은 공동 명의이므로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나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피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입니다. 유나는 20년 전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시댁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의 친정에서 차용한 1억 원의 증빙입니다. 이 돈이 현재 재산 형성의 핵심 종잣돈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년간 가게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현재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원고는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기태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셨나요? 가게 등기를 공동 명의로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까지 월급쟁이였고 가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다는 건가요? 피고의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보상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형사 고발이라고 하셨나요? 네, 인감 도장 무단 사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그때 스크린에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선희가 찍은 수연의 동영상이었어요. 이것은 수연 씨가 피고의 가게에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에서 수연이 서랍을 열고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태가 변호사와 급히 상의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의 불륜 행위와 재산 은닉 시도 그리고 형사 범죄 혐의까지 고려할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기태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피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이므로 재개발 보상금은 피고가 단독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재산 처분 금지가 처분은 인용합니다.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저는 원고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태가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숙아, 그래도 이혼은 해줄 거지?
명숙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못해줘요. 배울 예의가 남았거든요. 예의라니. 30년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도 안 했잖아요. 잘못했다는 사과도 없고요. 기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명숙이 당당하게 말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재판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보상으로 곰탕집은 문을 닫았지만 명숙은 근처에 작은 공유부엌을 열었어요. 명숙 주방이라는 간판을 단 이곳에서는 시장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만들고 수익의 일부는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에 쓰였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새였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태 오빠,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결혼이요? 네. 그런데 사모님이 이혼 안 해주시니까 못한다고.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혼해달라고 하러 온 거예요? 네. 제발 이혼해주세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하죠? 기태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사모님 때문에. 명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때문에요? 바람 피운 사람이 저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남의 남편 꼬드겨 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기태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이라고요? 명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이라고요? 돈 때문 아니에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그럼 보상금 없어도 기태랑 살 거예요? 그건 대답 못하네요. 역시 돈 때문이군요. 명숙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왜요? 사모님도 기태 오빠 싫어하잖아요. 싫어해도 제 남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생 첩으로 사세요. 첩이라니요. 아니면 뭐예요? 정식 부인도 아니면서 남의 남편이랑 살면 첩 아니고 뭐예요?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해요? 남의 가정 파괴한 사람이 저보고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기태 오빠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혼 안 해요. 명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모님, 제발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절대 이혼 안 해줘요. 수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명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밤에만 만나고 명절엔 혼자 있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모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평생 바람 피운 죗값을 치르라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용서요? 용서는 사과부터 받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기태 오빠가 사과한다면 진심으로요? 무릎 꿇고 빌면서요? 그럼 이혼해 주실 거예요?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럼 왜 사과를 받으려고 해요? 그냥 기분 때문이에요.
30년 고생한 값이라도 받아야죠. 수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잔인하세요. 잔인한 건 당신들이에요.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지만 뭐요? 내가 조용히 물러나서 당신들 편하게 해줘야 해요? 명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았어요? 20억 받고 꼬리 흔들며 나갈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나를 그렇게 봤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명숙이 수연을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평생 이혼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절대 안 해줘요. 죽을 때까지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명숙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건 내 행복은 생각 안 하고 당신들 행복만 생각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희생해서 당신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첩으로요. 명숙이 비정하게 말했습니다. 맘 졸이면서 평생 사세요. 언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면서요. 다른 여자요? 그럼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당신도 언젠가 배신할 거예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요. 명숙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연이 터덜터덜 나간 뒤 명숙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정자와 선희, 상인의 사람들, 그리고 윤아가 모두 모였어요. 사장님, 국물은 그때 그 맛이에요. 정자가 곰탕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맛이야. 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단한 맛이요? 응, 고생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윤아가 축하 인사를 했어요. 명숙 씨,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수연이 또 왔다면서요? 네,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안 해준다고 했죠. 평생 첩으로 살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년들한테는 그래야 해요. 맞아요. 왜 사모님이 양보해줘야 해요? 그때 멀리서 기태와 수연이 함께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둘 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들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맘 졸이면서 살아봐. 정식 부부도 못 되면서. 기태와 수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명숙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을 안 해준 건 벌 주려는 마음보다 내가 스스로를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누가 내 인생값을 매기려 들면 웃으며 말하자. 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은 사고를 한 번 더 우려야겠다. 오래 끓일수록 깊어진다. 사람도 국물도. 명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태와 수연은 평생 불안한 관계로 살아갈 거였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벌이었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내 가치를 매기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준 것 같아 속이 시원해요. 앞으로는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한 장명숙으로 살아가겠습니다.